네, 이번에는 그 스케치를 하면서 좀 약간 주의사항 같은 거, 예, 약간 좀 감점의 요인 부분들, 예, 그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어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마무리를 하는 건데, 약간 주의를 하면은 좀 마무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게 좀 예, 아쉬운 부분들,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. 일단 보면은 예, 우리가 이렇게 어, 화면의 어떤 여백에다가 예, 자기가 어떻게 스케치를 해야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적고 뭐, 스케치를 진행하는 건 좋긴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어, 이 스케치의 어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더 낫겠죠. 예.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물론 뭐 자기가 디자인을 스케치를 했으면은 본인은 알 테지만 우리가 이게 스케치라는 게 뭐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에 하기 위한 용도로서 쓰인다고 그랬죠. 예. 그래서 물론 뭐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뭐 스케치를 빨리 하는 과정에서 자기만 알아볼 수가 있는 걸 스케치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좀 스케치와 함께 글 같은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 예, 같이 넣어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쓸 바에는 이런 글씨들이 여기 예, 스케치하는 가운데 좀 들어가 있어 달라 뭐 그런 얘기고요. 예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론 뭐 앞장에 보면은 이제 설명이 있지만은 이게 이 장만 놓고 보더라도 예, 물론 삼각형을 가지고 뭐 형태를 묘사를 한 것들을 쭉 나타낸 건데 설명이 좀 빠져 있죠. 예. 그래서 뭐 지금도 보면은 하나에 보면 한 6가지가 넣는데 6가지를 뭐 다 넣을 필요는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넣어서 뭐이 중에서 뭐 삼각형에 대한 뭐 이런 뭐 평면적인 모양을 많이 하되 이런 입체적인 모양을 약간 좀 더 크게 잡고 예.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설명 같은 것들을 또 보충해주고 그러면 훨씬 낫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눈에 봐서 아 이거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을 가지고 뭐 약간 모양을 다양한 모양을 예, 구성한 스케치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이 같은 경우에는 예, 좀더 약간 성의가 좀 약간 빠지고 설명도 부족하고 예, 그런 부분 같죠. 음, 그리고 이 스케치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예, 조명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출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 백그라운드가 완전 흰색은 아니더라도 예, 좀 밝은 흰색이어야겠죠. 지금은 약간 좀 붉은색이 좀 들어가는 예, 색상처럼 보이죠. 예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제가 PDF 문서를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스케치를 사진을 찍어서 예, 또 조명이 좋은 곳을 찍어야겠죠. 예. 그래서 물론 뭐 가정 내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조명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은
밤보다는 낮에 찍는 게 좋아요. 자연광에서.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자연광이 아닌 그냥 인공 조명의 어떤 색상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찍힌 것 같은데, 아무튼 예. 이 백그라운드 이 사진 찍을 때도 좀 주의를 해야겠죠. 예. 그 다음에 예. 보면은 하여튼 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스케치, 예. 이거는 좀 자제를 좀 해주는 게 좋죠. 예. 항상 스케치를 했으면은 항상 설명이 좀 들어가야겠죠. 그래서 물론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A4 용지 안에 뭐 가득 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체가 A4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출을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A4가 상당히 작은 사이즈잖아요. 그래서 거기 너무 빽빽하게 스케치를 많이 하는 거는 좀 좋지는 않죠. 예. 물론 뭐 자기가 프리하게 연습하는 거는 괜찮긴 하는데, 이거 만약에 제출하게 된다 또는 이거를 가지고 PT를 하게 된다 할 경우에는 좀 더 정리된 스케치가 낫다는 거고요. 예. 그리고 이 사례에서도 보면은 예, 뭐 제가 뭐 스케치 할 적에 다양한 펜으로 연습을 해보라고 했는데, 지금 같은 경우 약간 색연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스케치 선들이 굉장히 좀 연해졌죠. 예. 그래서 스케치를 할 적에 색연필을 사용하라는 거는 뭐 약간 그 초기 스케치죠. 한번 뭐 10개 하고 그 다음에 진하게 한번 하는 용도로서, 또는 이제 이 색연필이 주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때 이제 스케치를 펜을 가지고 색연필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경우는 좀 또 조심을 해야겠죠. 예.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뭐 물론 이게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, 뭐 이게 약간 좀 아이디어가 그나마 좀 지금 보면 여러 개의 스케치 중에 가장 이게 좀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하면은 얘를 좀 더 이제 키워주고, 예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 좀 진하게 예,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면 더 낫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콘트라스트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. 예.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. 예. 뭐 색연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색연필을 사용했으면은 약간 콘트라스트를 높여달라는 거죠. 지금 보면은 이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이 콘트라스트를 높이는 부분이 있어요. 예. 지금 보면 이제 같은 스케치이지만은 콘트라스트를 높여주니까 이게 진해지죠. 예.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나서 좀 스케치에 대한 선들이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런 그림 대비 효과를 가지고 선명도를 주던, 또는 포토샵에서 좀 레벨이죠. 예, 레벨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대비 차이를 주는 게 낫다는 거죠. 그래서 이왕 내는 스케치는 좀 선명하고 진하게 예, 좀 보정을 해가지고 예, 제출을 해야겠죠. 자, 그 다음 사례에서도 보면은 뭐 물론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,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비틀어서 한다는데, 이게 비트는 그런 구조, 예. 이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면 훨씬 더 낫겠죠. 예. 그래서 뭐 비트는 어떤 동작은 알겠지만은
이게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비트는지를 표현이 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설명이 좀 빠져 있죠. 그냥 스케치만 놓고 또 사용하는 손 동작 이렇게만 놓고 하면은 뭐 결국 이걸 가지고 또 보는 사람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여기다가 글씨를 좀 넣는다든가 또는 여기에 평면식으로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이게 뭐 약간 회전이 된다는 것들을 뭐 약간 표현을 해주는 게 낫죠. 그 다음에 또 설명글들.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크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크기랑 그 다음에 또 이 크기 이게 똑같죠? 거의 1대1 사이즈인데 뭐 한 지면에서 에도 보면은 이 주인공하고 그 다음에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스케치가 못해도 한 뭐 70,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70, 30, 뭐 이렇게 크기를 약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분배를 해줘야겠죠. 자, 이 다음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게 너무 선들이 너무 과했죠. 물론 선명하게 하느라고 꽉꽉 아주 굵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별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 부분인데 이제 손까지 너무 하면은 과도하게 지금 표현된 걸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과제 페이지 안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제 감점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비례죠. 우리가 이제 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동작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손을 통해서 이 제품의 어떤 비례를 확인하는 용도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손은 이 정도인데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이게 비례적으로 좀 잘 안 맞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손이라든지 인체를 활용하는 거는 그 손 크기나 또는 사람의 크기를 가지고 이 대상하라는 그런 스케치의 어떤 비례감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죠. 비례가 좀 안 맞다는 거. 또 다음 사례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도 보면은 이 약간 그 입체감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고 좀 정리가 좀 돼야겠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 등고선, 컨티어 라인 같은 것들을 이럴 때 좀 활용해 줘야겠죠. 볼록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연하게 해야겠죠. 처음서부터 너무 진한 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선은 더 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선들이 너무 진하고 좀 선에 이 보면은 이제 느낌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제 좋은 느낌은 아니죠. 너무 거칠고 좀 스케치 어떤 라인은 좀 아닌 듯한 보이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
좀 강약을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 부분에 강을 두고 어디 부분을 약하게 처리하겠다. 뭐 그런 설정을 좀 해야겠죠. 예. 다 강하게 하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또 전자문서를 우리가 활용해서 뭐 만약에 PDF를 만든다고 가정한다면은 파워포인트 안에 여러분들 페이지를 이렇게 넣겠죠. 예. 가급적이면은 꽉 차게 해달라는 거죠. 예. 이게 뭐 이렇게 좀 비어 보이면은 여백이 생기면은 좀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예, 전체 영역을 좀 해달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아예 빈틈이 없게 뭐 이런 부분들을 커팅을 해버리면은 예, 훨씬 더 시원하죠. 예.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아예 이럴 때는 전체 영역을 좀 해달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면도인데 3면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. 1, 2, 3에서 수치를 이렇게 예, 바로 여기다가 표현해야 되겠죠. 이렇게 화살표로 화살표 얼마 예. 그 다음에 이게 R 값은 뭐 라운드 값은 얼마 예. 뭐 이런 것들을 좀 이 도면에다가 표시를 좀 해야겠죠. 예. 그리고 도면과 관련된 선은 더 단선으로 더 정리된 선으로 해야겠죠. 예. 이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타이핑을 만드는 거니까 더 정리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모든 수치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겠죠. 그냥 이렇게 큰 수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 얼마 여기서도 얼마 예. 내가 프로타입을 만들 때 예. 필요한 수치들은 다 빠짐없이 넣어 줘야겠죠.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타입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 이제 도면을 또 고쳐야겠죠.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된 라인으로 도면을 뽑아주는 게 좋고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대상을 이해할 적에 이렇게 분해된 모습을 또 표현하고 그랬잖아요. 이걸 한 이유는 왜 했냐면은 내부적인 어떤 원리를 이해하면서 내가 앞으로 디자인할 부분도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예,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해내야겠죠. 그래서 디자인안으로 제시된 형태에서도 이 구성 요소들을 대략 어떻게 배치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설계를 해줘야 돼요. 그냥 이렇게 외형만 놓고 보면은 이러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배치가 될지도 궁금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이 내부 안까지 예, 이런 요소들을 좀 배치를 해줘야 되겠고,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예, 어떻게 조립되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세로 타입으로 예, 잘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, 이게 이제 최종 안으로 가서 이 내부 구성 요소를 보면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또 이렇게 굉장히 좀 헷갈리게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예,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. 예. 아예 그냥 이렇게 처음서부터 예, 위아래가 이게 잘 정리되어 있고 예.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잘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. 예. 예. 이 사례도 보면은 이제 3면도에 대한 그런 부분 예. 이게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뭐 지금 뭐 탑뷰, 백, 프론트 사이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. 예, 여기 선 맞아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맞아야 되고 3면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거고요.
그래서 이제 프로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또 향후에 또, 예, 또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. 예.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모양을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, 우리가 뭐 기존 형에 있는 대상으로 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뭐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,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좀 심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. 심플. 예. 좀 단순화되게. 근데 지금은 너무 악어적인 이 악어의 어떤 모양인데, 이걸 살리다 보니까 형태가 굉장히 좀 그 단순화되지 않고 복잡해 됐거든요. 복잡해져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지만은 모양은 좀 단순화되게 다듬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한 2배 정도 또 커져 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거죠. 예. 이 사례도 보면은 시계인데 이런 부분, 물론 뭐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버튼들을 달아놨는데,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단순화된 모양을 좀 더 해치는 복잡한 모양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물론 사용성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기가 갖고 있는 기능과 함께 모양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는 거.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. 단순한 모양이긴 하는데 이건 좀 너무 복잡하죠.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, 물론 뭐 아이디어가 뭐 여기다 또 꽂고 하는 그런 조명인데, 아이디어 스케치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제품의 성형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렸죠. 사출 성형이라는 부분인데,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단순화되는 게 낫고, 그 다음에 기존 제품과 크기를 비교했을 적에 작아지면은 괜찮지만은 커지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그 뷰에 관련된 부분인데, 마지막에는 전체 뷰를 합쳐주는 그런 페이지를 제가 요구했었죠.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스케치를 깔아놓고, 이런 거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별로 주의를 해줘야겠죠. 파워포인트라든지 거기서 합쳐야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요. 한 장 한 장 찍은 거를 전자문서에서 또는 뭐 디지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서 좀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전체 문서 보기 하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. 뭐 이런 게 좀 약간 물론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에서는 뭐 별로 크게 무리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들은 좀 한 페이지에서 각 장을 불러들여서 틈과 틈을 다 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경우도 이제 뭐 보면 이제 우리가 거의
전시 판넬에 가깝게 지금 현재 만든 건데, 우리가 이제 구성을 좀 잘 해야겠죠. 지금 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완성도 있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인데, 여기서도 구성을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 8장을 가지고 이제 구성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지금 처음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게 하는 것도 있고, 또는 이것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좀 페이지들이 너무 바둑판처럼 배치가 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 페이지가 좀 이렇게 내려온다든지,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작게 표현한다든지,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부분, 여백 부분들이 너무 좀 많다는 거. 그 다음에 페이지의 구성이 기승전결이 좀 많이, 연결성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죠. 그런 부분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전 연도에 낸 과제를 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렸어요. 물론 이거보다 더 많긴 하는데, 일단 이 정도로 하고,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프로타입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